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편지인데요. 서명한 것들이 보이시죠? 상원의원들이 무려 11명이 그것도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이 이렇게 서명을 다 해가지고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바이든이 신경을 안 쓰겠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편지를 단체로 보냈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예, 처음에는 이것이 8명이다 했었는데 나중에 좀 더 추가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11명이 보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보시다시피 이게 가스비가 지금 뭐 5불 90 몇 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민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상원의원 편지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AAA에 따르면은 가스 가격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이고 작년에 비교하더라도 갤런당 1달러 이상 올랐다. 가정과 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추락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특별한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수출과 해외 공급 담합,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긴급의 우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마음껏 동원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 석유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원유 수출 금지 등도 포함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법, 주로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략 석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그 생산량을 일정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풀지 않고 보존용으로 지금 쌓아두고 있는 석유 비축량 같은 것들을 이걸 지금 풀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AA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3불 41전. 근데 이게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보다 한 1센트 정도 더 2센트? 2, 3센트 정도 더 내려가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조금 내렸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캘리포니아가 주 평균 지금 4달러 62센트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가 4달러 34센트로 그 다음이고, 네바다주가 3등을 했는데 3달러 95센트로 지금 3등. 이게 지금 이제 평균입니다. 주 평균. 그러니까 주 안에서도 뭐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캘리포니아, 어떤 곳은 5달러가 넘는 거의 6달러 가까운 이런 지역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보도에 따르면 이미 7달러가 넘는 곳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가스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스비가 올라가면 가스비가 올라갔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모든 물류 비용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트러커들이 이 트럭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비용, 이 차지하는 피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지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트러킹 비용이 오르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전국에 있는 매장들, 이제 체인망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소매 매장들이 있죠. 뭐 홈디포라든가 아니면 뭐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타겟이라든가 이런 대형 매장들이 전부 다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류 비용이 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스비가 오르면 당연히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물건값도 결국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것이 물가의 영향을, 직접적인 소비재의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좀 더 조여야 되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GDP 성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GDP 성장은 떨어지고 여기에 일자리라도 많이 풀어지면은 그나마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는데, 일자리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니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단 일할 근로자 수가 지금 부족한 것이죠. 왜 근로자 수가 부족해졌느냐? 결국에는 이 백신 맨데이트,
백신을 갖다가 무조건 다 맞으라고 의무화, 백신 안 맞으면 너 일할 수 없어, 잘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더군다나 100명 이상 일할 수 있는 웬만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백신 의무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물론 법원에서 지금 임시정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나라에서 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니까 일할 맛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관공서에 있는 소방관, 경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병사들까지도 지금 다 난리인데다가 여기에 1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웬만한 지금 쓸만하다 싶은 기업들은 기업답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줄 만한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일자리 일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럼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영업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좁혀 놓으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GDP 하향세가 되는 것이고,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물류 대란 이야기는 덤으로 붙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경제학자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것이다,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안심시켜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냐,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어디 맞았냐 이거죠. 최근 들어서 제대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올라갈 거다 그럼 떨어지고,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또 올라가고,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최근 들어서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달 말쯤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게 이제 수순이 그렇게 되죠. 내년 말부터 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인데요. 시중에 돈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은 줄어들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나라.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국내에서 채취하는 걸 다 못하게 하고 오펙 가가지고 제발 좀 석유 좀 덮어주세요라고 막 절절 기고 있는데, 오펙에서 자기들 맘이죠. 그게 뭐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생산 더 해달란다고 더 해주는 게 오펙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산하기 힘든데, 요즘 팬데믹 때문에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말만 다 그렇게 해놓고, 가스가 요즘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미국에서 가스 살려면 좀 가격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스 비용 올려버리면 이 석유 파동, 우리가 이제 한번 예전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정신없이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다. 이제 가스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독립국 선언을 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값 낮춰서 뭐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석유를 비축하고 되도록이면은 많이 파내지 않고 비축하려고 했던 이제 과거의 행태가 있기는 했으나, 이제 지금은 이미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 것이죠.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셰일 가스를 이제 저가로 파쇄 공법을 이용해서 셰일 가스를 비교적 가격 대비 효율적으로 이제 채취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에너지 독립국으로 옮겨가도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바이든은 옛날 생각하고 지금 다 이렇게. 페이트 기님이 지금 이제 일루미나티 놈 하고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일루미나티니 뭐 이런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 이야기를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왜 석유를 못 파게 하는 거야? 왜 미국 땅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석유를 왜 못 쓰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오펙 가가지고 석유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앉아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바이든한테 좀 어떻게든 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스값 좀 낮춰라라고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